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참 애증의 대상과도 같습니다.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원서를 읽으려 해도 첫 페이지만 넘기면 막막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굳은 결심과 함께 서점에 갑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바로 그 첫 관문에서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수많은 추천 도서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영어 문법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 좋다는 건 알겠는데 레벨이 너무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베이직을 사야 할까? 인터미디에이트를 사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레벨에 속하는 걸까?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지쳐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막막함과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머인 유즈라는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영어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싶다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 말고요. 이 책을 통해 나는 회화의 기본 문장 구조를 다지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 헷갈렸던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재정립하고 싶다. 또는 더 길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하고 쓰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와 같이 자신만의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레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초급인데 이 책을 봐도 될까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어 레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스스로를 왕초보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정말 알파벳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문법 지식은 충분하지만 스피킹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영어를 처음 접하는 완전한 초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초급과 중급 사이 그 어딘가 애매한 지점에 위치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레벨이라는 막연한 기준 대신 학습 목표라는 뚜렷한 나침반을 가지고 이 책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법 교재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베이직 그래머인 유스, 즉 초급자용 교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빨간색 표지의 책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은 가장 기초적인 초급 단계를 다룹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왼쪽 페이지에는 문법 설명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을 배우자마자 곧바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이 방식은 학습 내용을 빠르게 체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풍부한 그림과 사파를 통해 문법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문 역시 I am a teacher, she likes coffee와 같이 짧고 간결한 회화체 문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기본 시제, 비동사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루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나 영어로 문장 만들기가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께는 이 책이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께는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꼼꼼히 읽고 함께 제공되는 오디오 자료를 활용해 소리내어 따라 읽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문장 구조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이 책을 10번, 20번 반복해서 낭독하며 회화 연습 교재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면서 동시에 스피킹 연습도 하고 싶은 분들께 이 베이직 교재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그래머 인 유스 인터미디어트, 즉 중급자용 교재입니다. 파란색 표지의 이 책은 베이직 교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문법서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완료 시제, 관계사, 가정법, 관사의 미묘한 차이처럼 더 깊이 있고 복잡한 문법을 제대로 파고들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베이직 교재와 비교해보면 그림이 현저히 줄어들고 텍스트의 양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문 자체도 훨씬 길고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베이직은 너무 쉬운 것 같고 인터미디에이트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뭘 선택해야 하지? 만약 여러분의 학습 목표가 흩어져 있는 문법 지식을 제대로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것이라면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과감히 이 중급 교재로 시작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두 교재를 비교 분석해보니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구사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문법 요소들은 대부분 이 중급 교재에만 실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습자들을 괴롭히는 현재 완료 시제를 볼까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이직 교재에서는 이 현재 완료에 대한 설명이 아주 단순하게 단 몇 페이지로 끝납니다. 반면 중급 교재에서는 풍부한 예문과 다양한 상황 설명을 통해 현재 완료 시제가 가진 여러 뉘앙스와 쓰임새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could have p, would have p, 와 같은 가정법 과거 완료나 should와 같은 조동사가 가진 미묘한 뉘앙스 등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법 개념들은 베이직 교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베이직 교재는 문법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단순화하고 축소시킨 버전입니다. 따라서 문법을 제대로 한번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셨다면 중급 교재를 선택하셔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을 다 잊어버려서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어 텍스트를 읽고 사전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내 레벨이 헷갈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중급자용 교재로 시작해보세요. 공부를 해보니 정말 내 수준보다 너무 높아서 흥미가 떨어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베이직 교재로 돌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베이직 교재를 끝내더라도 더 깊이 있는 문법 공부를 위해 결국에는 이 중급 교재를 다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직 교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문법의 구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급 교재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굳이 베이직 교재로 돌아갈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중 지출을 막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이와 비슷한 문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중급 교재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베이직 교재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머인 유즈와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다른 책들은 없을까요?
그래머인 유지가 문장 단위로 훈련하는 실전형 문법서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뒤집어본 영문법이라는 책은 이론형 해설서에 가깝습니다. 이 책은 그래머인 유지에 나온 문법 개념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문법 개념 설명서입니다. 단순히 문법 규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와 뉘앙스를 납득시켜줍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관사, 완료시제, 가정법 등을 콕 집어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머인 유지 원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외국어로 된 설명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읽으면 아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이 한국어 해설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주면 안개처럼 희미했던 개념들이 명확하게 와 닿게 됩니다. 모국어로 정보를 처리할 때의 효율성은 엄청나니까요. 두 가지 책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법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욕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책, 룰즈 포 라이터즈입니다. 이 책은 간단히 말해 좋은 글을 쓰고 싶을 때 펼쳐보는 글쓰기 지침서입니다. 일반적인 문법 책처럼 주어, 동사, 시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인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가, 와 같이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미국 대학생들이 리포트나 에세이를 쓸 때 참고하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표현을 줄이는 법,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 더 힘있는 문장을 만드는 법 등 문장을 더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다듬는 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머인 유지가 문장을 만드는 훈련이라면 이 책은 만들어진 문장을 다듬고 완성하는 감각을 길러주는 책입니다. 영어로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자주 쓰는 직장인 혹은 더 나은 글을 쓰고 싶은 중상급 학습자분들에게 든든한 레퍼런스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완벽한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래머인 유지로 실전 문장 훈련을 통해 기본기를 쌓고 뒤집어본 영문법으로 한국인의 시각에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룰즈 포 라이터즈를 통해 실전 글쓰기 감각까지 완성하는 것. 이 과정을 거치신다면 초급부터 고급까지 더 이상 다른 문법 교재는 필요 없으실 겁니다. 문법 공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어 원서를 읽고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튼튼한 문법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무한히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안내서가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배움의 여정이 여러분께 큰 성취감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참 애증의 대상과도 같습니다.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원서를 읽으려 해도 첫 페이지만 넘기면 막막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굳은 결심과 함께 서점에 갑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바로 그 첫 관문에서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수많은 추천 도서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영어 문법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 좋다는 건 알겠는데 레벨이 너무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베이직을 사야 할까? 인터미디에이트를 사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레벨에 속하는 걸까?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지쳐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막막함과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머인 유즈라는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영어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싶다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 말고요. 이 책을 통해 나는 회화의 기본 문장 구조를 다지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 헷갈렸던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재정립하고 싶다. 또는 더 길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하고 쓰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와 같이 자신만의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레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초급인데 이 책을 봐도 될까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어 레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스스로를 왕초보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정말 알파벳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문법 지식은 충분하지만 스피킹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영어를 처음 접하는 완전한 초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초급과 중급 사이 그 어딘가 애매한 지점에 위치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레벨이라는 막연한 기준 대신 학습 목표라는 뚜렷한 나침반을 가지고 이 책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법 교재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베이직 그래머인 유스, 즉 초급자용 교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빨간색 표지의 책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은 가장 기초적인 초급 단계를 다룹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왼쪽 페이지에는 문법 설명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을 배우자마자 곧바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이 방식은 학습 내용을 빠르게 체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풍부한 그림과 사파를 통해 문법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문 역시 I am a teacher, she likes coffee와 같이 짧고 간결한 회화체 문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기본 시제, 비동사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루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나 영어로 문장 만들기가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께는 이 책이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께는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꼼꼼히 읽고 함께 제공되는 오디오 자료를 활용해 소리내어 따라 읽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문장 구조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이 책을 10번, 20번 반복해서 낭독하며 회화 연습 교재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면서 동시에 스피킹 연습도 하고 싶은 분들께 이 베이직 교재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그래머 인 유스 인터미디어트, 즉 중급자용 교재입니다. 파란색 표지의 이 책은 베이직 교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문법서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완료 시제, 관계사, 가정법,
관사의 미묘한 차이처럼 더 깊이 있고 복잡한 문법을 제대로 파고들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베이직 교재와 비교해보면 그림이 현저히 줄어들고 텍스트의 양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문 자체도 훨씬 길고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베이직은 너무 쉬운 것 같고 인터미디에이트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뭘 선택해야 하지? 만약 여러분의 학습 목표가 흩어져 있는 문법 지식을 제대로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것이라면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과감히 이 중급 교재로 시작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두 교재를 비교 분석해보니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구사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문법 요소들은 대부분 이 중급 교재에만 실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습자들을 괴롭히는 현재 완료 시제를 볼까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이직 교재에서는 이 현재 완료에 대한 설명이 아주 단순하게 단 몇 페이지로 끝납니다. 반면 중급 교재에서는 풍부한 예문과 다양한 상황 설명을 통해 현재 완료 시제가 가진 여러 뉘앙스와 쓰임새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could have P, P, would have P, P. 와 같은 가정법 과거 완료나 should와 같은 조동사가 가진 미묘한 뉘앙스 등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법 개념들은 베이직 교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베이직 교재는 문법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단순화하고 축소시킨 버전입니다. 따라서 문법을 제대로 한번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셨다면 중급 교재를 선택하셔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을 다 잊어버려서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어 텍스트를 읽고 사전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내 레벨이 헷갈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중급자용 교재로 시작해보세요. 공부를 해보니 정말 내 수준보다 너무 높아서 흥미가 떨어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베이직 교재로 돌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베이직 교재를 끝내더라도 더 깊이 있는 문법 공부를 위해 결국에는 이 중급 교재를 다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직 교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문법의 구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급 교재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굳이 베이직 교재로 돌아갈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중 지출을 막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이와 비슷한 문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중급 교재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베이직 교재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머인 유즈와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다른 책들은 없을까요? 그래머인 유즈가 문장 단위로 훈련하는 실전형 문법서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뒤집어본 영문법이라는 책은 이론형 해설서에 가깝습니다. 이 책은 그래머인 유즈에 나온 문법 개념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문법 개념 설명서입니다. 단순히 문법 규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와 뉘앙스를 납득시켜줍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관사, 완료 시제, 가정법 등을 콕 집어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머인 유즈 원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외국어로 된 설명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읽으면 아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이 한국어 해설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주면 안개처럼 희미했던 개념들이 명확하게 와 닿게 됩니다. 모국어로 정보를 처리할 때의 효율성은 엄청나니까요. 두 가지 책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법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욕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책, 룰즈 포 라이터즈입니다. 이 책은 간단히 말해 좋은 글을 쓰고 싶을 때 펼쳐보는 글쓰기 지침서입니다. 일반적인 문법 책처럼 주어, 동사, 시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인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가, 와 같이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미국 대학생들이 리포트나 에세이를 쓸 때 참고하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표현을 줄이는 법,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 더 힘있는 문장을 만드는 법 등 문장을 더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다듬는 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머인 유즈가 문장을 만드는 훈련이라면 이 책은 만들어진 문장을 다듬고 완성하는 감각을 길러주는 책입니다. 영어로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자주 쓰는 직장인 혹은 더 나은 글을 쓰고 싶은 중상급 학습자분들에게 든든한 레퍼런스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완벽한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래머인 유즈로 실전 문장 훈련을 통해 기본기를 쌓고 뒤집어본 영문법으로 한국인의 시각에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룰즈 포 라이터즈를 통해 실전 글쓰기 감각까지 완성하는 것. 이 과정을 거치신다면 초급부터 고급까지 더 이상 다른 문법 교재는 필요 없으실 겁니다. 문법 공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어 원서를 읽고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튼튼한 문법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무한히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여정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안내서가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배움의 여정이 여러분께 큰 성취감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참 애증의 대상과도 같습니다.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원서를 읽으려 해도 첫 페이지만 넘기면 막막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굳은 결심과 함께 서점에 갑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바로 그 첫 관문에서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수많은 추천 도서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영어 문법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 좋다는 건 알겠는데 레벨이 너무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베이직을 사야 할까? 인터미디에이트를 사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레벨에 속하는 걸까?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지쳐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막막함과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머인 유즈라는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영어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싶다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 말고요. 이 책을 통해 나는 회화의 기본 문장 구조를 다지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 헷갈렸던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재정립하고 싶다. 또는 더 길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하고 쓰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와 같이 자신만의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레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초급인데 이 책을 봐도 될까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어 레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스스로를 왕초보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정말 알파벳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문법 지식은 충분하지만 스피킹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영어를 처음 접하는 완전한 초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초급과 중급 사이 그 어딘가 애매한 지점에 위치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레벨이라는 막연한 기준 대신 학습 목표라는 뚜렷한 나침반을 가지고 이 책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법 교재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베이직 그래머 인 유스, 즉 초급자용 교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빨간색 표지의 책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은 가장 기초적인 초급 단계를 다룹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왼쪽 페이지에는 문법 설명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을 배우자마자 곧바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이 방식은 학습 내용을 빠르게 체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풍부한 그림과 사파를 통해 문법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문 역시 I am a teacher, she likes coffee와 같이 짧고 간결한 회화체 문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기본 시제, 비동사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루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나 영어로 문장 만들기가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께는 이 책이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께는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꼼꼼히 읽고 함께 제공되는 오디오 자료를 활용해 소리내어 따라 읽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문장 구조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이 책을 10번, 20번 반복해서 낭독하며 회화 연습 교재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면서 동시에 스피킹 연습도 하고 싶은 분들께 이 베이직 교재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그래머 인 유스 인터미디어트, 즉 중급자용 교재입니다. 파란색 표지의 이 책은 베이직 교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문법서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완료 시제, 관계사, 가정법, 관사의 미묘한 차이처럼 더 깊이 있고 복잡한 문법을 제대로 파고들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베이직 교재와 비교해보면 그림이 현저히 줄어들고 텍스트의 양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문 자체도 훨씬 길고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베이직은 너무 쉬운 것 같고 인터미디에이트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뭘 선택해야 하지? 만약 여러분의 학습 목표가 흩어져 있는 문법 지식을 제대로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것이라면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과감히 이 중급 교재로 시작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두 교재를 비교 분석해보니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구사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문법 요소들은 대부분 이 중급 교재에만 실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습자들을 괴롭히는 현재 완료 시제를 볼까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이직 교재에서는 이 현재 완료에 대한 설명이 아주 단순하게 단 몇 페이지로 끝납니다. 반면 중급 교재에서는 풍부한 예문과 다양한 상황 설명을 통해 현재 완료 시제가 가진 여러 뉘앙스와 쓰임새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could have P, would have P. 와 같은 가정법 과거 완료나 should와 같은 조동사가 가진 미묘한 뉘앙스 등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법 개념들은 베이직 교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베이직 교재는 문법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단순화하고 축소시킨 버전입니다. 따라서 문법을 제대로 한번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셨다면 중급 교재를 선택하셔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을 다 잊어버려서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어 텍스트를 읽고 사전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내 레벨이 헷갈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중급자용 교재로 시작해보세요. 공부를 해보니 정말 내 수준보다 너무 높아서 흥미가 떨어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베이직 교재로 돌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베이직 교재를 끝내더라도 더 깊이 있는 문법 공부를 위해 결국에는 이 중급 교재를 다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직 교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문법의 구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급 교재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굳이 베이직 교재로 돌아갈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중 지출을 막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이와 비슷한 문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중급 교재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베이직 교재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머인 유즈와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다른 책들은 없을까요? 그래머인 유즈가 문장 단위로 훈련하는 실전형 문법서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뒤집어본 영문법이라는 책은 이론형 해설서에 가깝습니다. 이 책은 그래머인 유즈에 나온 문법 개념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문법 개념 설명서입니다. 단순히 문법 규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와 뉘앙스를 납득시켜줍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관사, 완료시제, 가정법 등을 콕 집어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머인 유즈 원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외국어로 된 설명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읽으면 아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이 한국어 해설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주면 안개처럼 희미했던 개념들이 명확하게 와 닿게 됩니다. 모국어로 정보를 처리할 때의 효율성은 엄청나니까요. 두 가지 책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법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욕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책, 룰즈 포 라이터즈입니다. 이 책은 간단히 말해 좋은 글을 쓰고 싶을 때 펼쳐보는 글쓰기 지침서입니다.
일반적인 문법 책처럼 주어, 동사, 시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인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가, 와 같이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미국 대학생들이 리포트나 에세이를 쓸 때 참고하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표현을 줄이는 법,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 더 힘있는 문장을 만드는 법 등 문장을 더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다듬는 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머인 유즈가 문장을 만드는 훈련이라면 이 책은 만들어진 문장을 다듬고 완성하는 감각을 길러주는 책입니다. 영어로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자주 쓰는 직장인 혹은 더 나은 글을 쓰고 싶은 중상급 학습자분들에게 든든한 레퍼런스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완벽한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래머인 유즈로 실전 문장 훈련을 통해 기본기를 쌓고 뒤집어본 영문법으로 한국인의 시각에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룰즈 포 라이터즈를 통해 실전 글쓰기 감각까지 완성하는 것. 이 과정을 거치신다면 초급부터 고급까지 더 이상 다른 문법 교재는 필요 없으실 겁니다. 문법 공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어 원서를 읽고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튼튼한 문법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무한히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안내서가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배움의 여정이 여러분께 큰 성취감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참 애증의 대상과도 같습니다.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원서를 읽으려 해도 첫 페이지만 넘기면 막막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굳은 결심과 함께 서점에 갑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바로 그 첫 관문에서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수많은 추천 도서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영어 문법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 좋다는 건 알겠는데 레벨이 너무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베이직을 사야 할까? 인터미디에이트를 사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레벨에 속하는 걸까?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지쳐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막막함과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머인 유즈라는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영어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싶다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 말고요. 이 책을 통해 나는 회화의 기본 문장 구조를 다지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 헷갈렸던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재정립하고 싶다. 또는 더 길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하고 쓰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와 같이 자신만의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레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초급인데 이 책을 봐도 될까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어 레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스스로를 왕초보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정말 알파벳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문법 지식은 충분하지만 스피킹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영어를 처음 접하는 완전한 초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초급과 중급 사이 그 어딘가 애매한 지점에 위치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레벨이라는 막연한 기준 대신 학습 목표라는 뚜렷한 나침반을 가지고 이 책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법 교재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에 대해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자는 베이직 그래머 인 유스, 즉 초급자용 교재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빨간색 표지의 책을 본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이 책은 가장 기초적인 초급 단계를 다룹니다. 책의 구성을 보면 왼쪽 페이지에는 문법 설명이, 오른쪽 페이지에는 배운 내용을 바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문법을 배우자마자 곧바로 문장으로 만들어보는 이 방식은 학습 내용을 빠르게 체화시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풍부한 그림과 사파를 통해 문법 개념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문 역시 I am a teacher, she likes coffee와 같이 짧고 간결한 회화체 문장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사의 기본 시제, 비동사와 같이 가장 핵심적인 기초부터 차근차근 다루기 때문에 영어를 처음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나 영어로 문장 만들기가 너무나 막막하게 느껴지는 분들께는 이 책이 훌륭한 출발점이 되어줄 것입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선택이죠. 하지만 명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 책은 모든 설명이 영어로 되어 있는 원서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초보자분들께는 마냥 쉽지만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전을 찾아가며 꼼꼼히 읽고 함께 제공되는 오디오 자료를 활용해 소리내어 따라 읽는 연습을 병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어는 문장 구조뿐만 아니라 소리에도 익숙해져야 하니까요. 이 책을 10번, 20번 반복해서 낭독하며 회화 연습 교재로 활용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을 익히면서 동시에 스피킹 연습도 하고 싶은 분들께 이 베이직 교재를 추천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자, 그래머 인 유스 인터미디어트, 즉 중급자용 교재입니다. 파란색 표지의 이 책은 베이직 교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학습자를 위한 문법서입니다. 기본적인 문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완료 시제, 관계사, 가정법, 관사의 미묘한 차이처럼 더 깊이 있고 복잡한 문법을 제대로 파고들고 싶은 분들에게 적합합니다. 베이직 교재와 비교해보면 그림이 현저히 줄어들고 텍스트의 양이 많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문 자체도 훨씬 길고 구조가 복잡해졌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민에 빠집니다. 베이직은 너무 쉬운 것 같고 인터미디에이트는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뭘 선택해야 하지? 만약 여러분의 학습 목표가 흩어져 있는 문법 지식을 제대로 정리하고 재정비하는 것이라면 저는 조금 어렵게 느껴지더라도 과감히 이 중급 교재로 시작하시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두 교재를 비교 분석해보니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구사할 때 가장 많이 헷갈려하고 어려워하는 부분, 하지만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적인 문법 요소들은 대부분 이 중급 교재에만 실려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습자들을 괴롭히는 현재 완료 시제를 볼까요? 과거 시제와 현재 완료 시제는 어떻게 다른지,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는지 이해하는 것은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베이직 교재에서는 이 현재 완료에 대한 설명이 아주 단순하게 단 몇 페이지로 끝납니다. 반면
중급 교재에서는 풍부한 예문과 다양한 상황 설명을 통해 현재 완료 시제가 가진 여러 뉘앙스와 쓰임새를 아주 깊이 있게 다룹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could have P, P, would have P, P. 와 같은 가정법 과거 완료나 should와 같은 조동사가 가진 미묘한 뉘앙스 등 정말 중요하고 어려운 문법 개념들은 베이직 교재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베이직 교재는 문법의 범위를 의도적으로 단순화하고 축소시킨 버전입니다. 따라서 문법을 제대로 한번 끝내겠다는 목표를 가지셨다면 중급 교재를 선택하셔야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 배운 문법을 다 잊어버려서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영어 텍스트를 읽고 사전의 도움을 받아 어느 정도 이해할 수만 있다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래도 내 레벨이 헷갈린다면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중급자용 교재로 시작해보세요. 공부를 해보니 정말 내 수준보다 너무 높아서 흥미가 떨어지고 도저히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때 베이직 교재로 돌아가셔도 늦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베이직 교재를 끝내더라도 더 깊이 있는 문법 공부를 위해 결국에는 이 중급 교재를 다시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베이직 교재만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문법의 구멍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중급 교재로 시작해서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굳이 베이직 교재로 돌아갈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이중 지출을 막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죠. 간단한 레벨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I have been studying English for 3 years. 이 문장이 자연스럽게 이해되고 이와 비슷한 문장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중급 교재로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이 문장 구조 자체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진다면 베이직 교재부터 차근차근 기초를 다지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 그래머인 유즈와 함께 활용하면 시너지를 폭발시킬 수 있는 다른 책들은 없을까요? 그래머인 유즈가 문장 단위로 훈련하는 실전형 문법서라면 지금 소개해드릴 뒤집어본 영문법이라는 책은 이론형 해설서에 가깝습니다. 이 책은 그래머인 유즈에 나온 문법 개념들을 우리 한국인들이 가장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재구성한 문법 개념 설명서입니다. 단순히 문법 규칙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민들은 그렇게 말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리와 뉘앙스를 납득시켜줍니다. 특히 한국인들이 유독 어려워하는 관사, 완료시제, 가정법 등을 콕 집어서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래머인 유즈 원서가 아무리 훌륭해도 외국어로 된 설명만으로는 놓치는 부분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읽으면 아는 것 같지만 머릿속에 깊이 각인되지 않을 때가 많죠. 그럴 때 이 한국어 해설서를 통해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해주면 안개처럼 희미했던 개념들이 명확하게 와 닿게 됩니다. 모국어로 정보를 처리할 때의 효율성은 엄청나니까요. 두 가지 책을 함께 병행하신다면 더 정확하고 빠르게 문법을 습득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글쓰기에 욕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책, 룰즈 포 라이터즈입니다. 이 책은 간단히 말해 좋은 글을 쓰고 싶을 때 펼쳐보는 글쓰기 지침서입니다. 일반적인 문법책처럼 주어, 동사, 시제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장이 좋은 문장인가, 어떤 표현을 피해야 하는가, 와 같이 글의 완성도를 높이는 방법에 초점을 맞춥니다. 실제 미국 대학생들이 리포트나 에세이를 쓸 때 참고하는 필독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중복되는 표현을 줄이는 법,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꿔 더 힘있는 문장을 만드는 법 등 문장을 더 간결하고 논리적으로 다듬는 팁으로 가득합니다. 그래머인 유즈가 문장을 만드는 훈련이라면 이 책은 만들어진 문장을 다듬고 완성하는 감각을 길러주는 책입니다.
영어로 이메일이나 보고서를 자주 쓰는 직장인 혹은 더 나은 글을 쓰고 싶은 중상급 학습자분들에게 든든한 레퍼런스가 되어줄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책들은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의 부족한 점을 채워주며 완벽한 학습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파트너 관계입니다. 그래머인 유즈로 실전 문장 훈련을 통해 기본기를 쌓고 뒤집어본 영문법으로 한국인의 시각에서 개념을 명확히 정리하며 마지막으로 룰즈 포 라이터즈를 통해 실전 글쓰기 감각까지 완성하는 것. 이 과정을 거치신다면 초급부터 고급까지 더 이상 다른 문법 교재는 필요 없으실 겁니다. 문법 공부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영어 원서를 읽고 영화를 자막 없이 보고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기초 체력과도 같습니다. 튼튼한 문법의 토대 위에서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무한히 성장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영어 학습 여정의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안내서가 여러분의 길을 밝혀주었다면 이 지혜의 빛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히 숫자를 넘어 저희가 더 가치 있는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배움의 여정이 여러분께 큰 성취감과 기쁨을 가져다 주기를 기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영어는 참 애증의 대상과도 같습니다. 10년 넘게 영어를 공부했는데 막상 외국인 앞에 서면 입이 떨어지지 않고 원서를 읽으려 해도 첫 페이지만 넘기면 막막해지는 경험 다들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굳은 결심과 함께 서점에 갑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는데 바로 그 첫 관문에서부터 거대한 벽에 부딪히곤 하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수많은 추천 도서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특히 영어 문법의 바이블이라 불리는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 좋다는 건 알겠는데 레벨이 너무 다양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베이직을 사야 할까? 인터미디에이트를 사야 할까? 나는 도대체 어떤 레벨에 속하는 걸까? 어떤 책으로 공부해야 가장 효과적일까? 이렇게 책을 고르는 과정에서 이미 지쳐서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 그 막막함과 고민을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스스로에게 질문 하나를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은 그래머인 유즈라는 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구체적인 목표가 무엇인가요? 영어를 전반적으로 잘하고 싶다와 같은 추상적인 목표 말고요. 이 책을 통해 나는 회화의 기본 문장 구조를 다지고 싶다. 혹은 지금까지 헷갈렸던 문법 개념을 완벽하게 재정립하고 싶다. 또는 더 길고 논리적인 문장으로 말하고 쓰는 능력을 키우고 싶다와 같이 자신만의 구체적인 목표를 먼저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목표가 바로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책을 선택하는 명확한 기준점이 되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레벨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제가 초급인데 이 책을 봐도 될까요? 와 같은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어 레벨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스스로를 왕초보라고 말씀하셔도 그것이 정말 알파벳부터 배워야 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문법 지식은 충분하지만 스피킹이 전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영어를 처음 접하는 완전한 초심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초급과 중급 사이 그 어딘가 애매한 지점에 위치해 계실 겁니다. 그래서 더 고민이 깊어지는 것이겠죠. 그렇기에 우리는 레벨이라는 막연한 기준 대신 학습 목표라는 뚜렷한 나침반을 가지고
이 책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먼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문법 교재 그래머인 유즈 시리즈에